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자동차 보험 대물 이론과 실무를 맡게 된 김석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페스 코리아에서 현재 손해상사 1차 보험 계약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자동차 대물 쪽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올해 2023년도 차량 손해상사 시험에서 소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면, 저는 국내 메이저 손보사에서 한 30년 정도 있다가 한 5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 이페스에서 그 보험계약법 일단 1차 담당해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주로 보상 쪽에 많이 있었고요. SIU라고 그 보험조사부, 오늘 이제 좀 이따 기출문제 풀이할 텐데 작년도 7번 문제에 보험 사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그때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리면서 좀 여러분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IU도 맡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보상도 맡은 적이, 보상부장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보호라고 그래서 민원과 완전 판매 쪽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쪽에 이제 개인대출 쪽 운용, 그러니까 융자죠, 융자. 한 적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감사실장 하다가 퇴직하고, 지금 이페스에서 1차 보험계약법에 이어서 올해 2차 자동차 보험 대물 이론과 실무 쪽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슈런스 셀즈 매거진이라고 그래서 그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는 잡지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칼럼니스트로 매달 잡지 원고를 기고하고 있고, 또 인수비전 손해사정에서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손해상사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왜 손해상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손해상사도 뭔지 잠깐만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앞에 이렇게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해상사가 옛날에 1종, 2종, 3종, 4종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14년도에 신체, 재물, 차량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차량 손사는 보통 보면 이제 그 개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회사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자격증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고, 또 신체를 공부하셔서 신체를 합격하신 다음에 차량을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차량 손사의 자동차 대물 이론과 실무하고 신체 손사의 자동차 대인 이론과 실무는 사실 좀 엄연하게 다릅니다. 앞에 약관의 일반은 비슷하지만 뒤쪽에 뭐 직균이 당연히 다르고 약관도 일반 부분만 공통적이지 각각 상이합니다. 그건 이제 본 과정 가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좀 이따가 한번 맛배기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손해상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손보사나 생보사 쪽, 특히 이제 우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손보사에 취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고, 또 일단 그 손보사도 있지만 이제 손해사정회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뭐 삼성손사, 뭐 현대손사, 뭐 DB손사, KB손사, 이런 손사는 이제 손해사정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좀 많이 뽑습니다. 손보사보다는 손보사 많이 뽑고, 또 아까 이제 상위 메이저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대물은 분사해서 모의사인 손보사에서 하기보다 대부분 손해사정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회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손보사에, 그러니까 신체손사 합격에서 대인 쪽이나 이쪽 장기 쪽 가는 그쪽 손보사에 취업하는 숫자보다 손해사정회사에 취업하는 회사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인원 뽑는 게 신체는 뭐 320명 뭐 이렇게 뽑고 여기는 100명 뽑잖아요. 근데 응시 인원이 저쪽은 한 2,500명 정도 해서 벌써 그 경쟁률 자체가 틀리죠. 자체가 상당히 높은데 차량 손사는 대략 보면 이제 1교시 시험이 2과목이잖아요. 1교시 끝나고 나간 사람을 이제 그때 남아있는 사람 숫자를 셉니다. 왜냐면 1교시 끝날 때, 이거 오늘 누가대로 끝났구나. 그래서 바로 보따리 싸고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1차 끝나고 나서 2차 시험 그때 숫자로 보통 이제 매기게 되는데, 한 500명 정도 봅니다. 500명 보기 때문에 5대1이에요, 5대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끊기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다시피 손해상사는 이제 보험사고 발생할 때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를 말하죠. 그래서 손자가 그야말로 손해난다는 손자고 사자가 조사한다는 사자이기 때문에 사고 조사 및 보험금 산정을 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명나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을 말하고 자격사를 말하고 회사에 소속돼서 하는 그런 고용손해상도 있지만 또 물론 이제 차량은 조금 많지 않습니다만은 피해자나 피보험자 쪽에 소비자를 위한 피해자 권익방지 침해 방지를 위해서 소비자 쪽을 대변하는 그런 손해상사가 있죠. 독립손해상사라고 하고 또 이제 주로 재산보험증이 많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그 법인손사라고 해서 회사에서 그 일반 보험회사로부터 물건을 위임받아서 대신해주는 그 뭐 법인손해사정 내지는 위탁손해사정법이라고 합니다. 신체손사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취업하는 그런 세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차량손해상사는 아무래도 고용손해상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일부 이제 뭐 위탁에서 그 독립손사를 활동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 숫자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손해상사 업무를 보시게 되면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계복구, 약관이라든지 관계복구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자동차 대의는 자배법이 제일 근간이 되고 있죠. 물론 민법도 적용이 되지만 자배법이 좀 중심이 되고 있고 반면에 우리 지금 이 차량 쪽은 자배법은 이제 그 의무보험 한도 금액 정도만 이제 적용이 되고 자배법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법이 더 많이 적용을 받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법규에서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규적 재반 법규들은 차량 쪽에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 대인 쪽보다. 그래서 관련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손해액과 이제 보험금을 산정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서류 작성해서 제출 대행 레포트라고 얘기하죠. 레포트에서 보험회사에다가 의견 진술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과 의견 진술, 의견 개진권 이 두 가지가 약간 그 변호사법을 이렇게 좀 피해 나가는 그런 이제 방법이긴 한데 아무튼 손해상사 사정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처럼 합의절충권이나 뭐 이런 그 대리권은 없어요. 대리권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류 제출 대행권 내지는 의견 개진권 이걸로 그 부분을 좀 커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구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전망 및 진출 분야를 보게 되면 회사들 보면 가산점도 부여하지만 별도 자격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틀리긴 한데 어떤 회사들은 뭐 많이 주는 데는 내가 받는 데는 30만 원 정도 주는 데도 받고 월. 또 작은 회사는 뭐 8만 원 정도 주는 그런 회사도 많습니다. 그 회사별로 그 뭐 다르기 때문에 대략 어쨌든 뭐 한 10만 원, 30만 원 정도가 매달 월급에 포함이 된다. 그건 뭐 퇴직금이 당연히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저도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신체손사에서 이제 수석 합격자가 나왔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메이저 손보사 2군데 합격을 해서
현재 지금 H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 자격증 취득자. 물론 그 친구는 이제 수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수석하지 않은 직원들도 뭐 제가 알고 있기로 뭐 DB손보도 간 직원이 있고, 또 버스공제 간 직원도 있고, 또 뭐 국내 그 위탁손사 법인들, 뭐 애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다수가 좀 취업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 또 아까 했지만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연봉 책정이나 승진할 때 이제 매우 유리하다. 어쨌든 라이선스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 보험회사도 있지만 또 손해사정회사, 또 아까는 손해상 법인,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독립손사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차량손사는 독립손사 하는 게 조금 신체보다는 좀 용이하지 않지만, 차량손사 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물건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견적서 이렇게 손해상사 명의로 해서 견적서를 또 작성해서 뭐 그렇게 노후에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젊으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상당히 자기 직업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많은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차는 뭐 알다시피 재물이나 신차나 차량이나 다 동일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1차 면제에 대해서 오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우리 2차 시험이니까 1차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뭐 1차 알다시피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상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신체가 4과목, 그 다음에 재물은 뭐 영어가 포함돼서 그렇지만 3과목, 근데 우리 차량은 이제 2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신체 같은 데는 오전에 2과목 시험 보고 오후에 2과목 시험 봐야 되니까 점심 먹고 나서 뭐 오후 한 4시 40분인가? 뭐 그때까지 시험을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막 손이 그냥 다 아파가지고 얼얼하게 될 정도로 쓰고 가야 되는 그런 시험인 반면에 저희 차량손사는 이제 2과목입니다. 2과목이니까 오전에 점심 안 먹고 오전에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시험 과목이죠. 알다시피 자동차 이론과 실무, 지금 이제 저랑 같이 해야 될,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이렇게 2과목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는 그야말로 이론이죠, 이론. 저 보험이 이론과 실무 중에서 구조는 사실 이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실무도 있지만, 이론은 팩트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점수가 많이 나오고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점수가 좀 덜 나오고 이런 과목인 반면에 실무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꼭 점수가 많이 나오고 물론 많이 열심히 하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실무는 점수가 이렇게 정답이 100% 있지 않는 그런 시험입니다. 뭐 참고로 뭐 세상에 3가지가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정답이 없고 진실이 없고 공짜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실무는 그 출제자의 어떤 의도 파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정답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이론 쪽은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 강사님들이 이게 중요하다. 이거 암기하세요. 이런 것들을 꼭 암기해 주시고 요거는 복습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복습을 해 주시는 게 그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출문제 풀이하다 보면 보통 7문제 나오는데 2문제 정도는 그 구조 및 정비론 쪽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뭐 도장이라든지 뭐 보건술이라든지 견적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할 때 앞에 저는 이론 쪽에 그 약관이라든지 지급균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에 이론과 실무는 아무래도 구조학 선생님들이 더 전공이시다 보니까 그쪽도 물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드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쪽보다 앞쪽을 더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제가 하든지 아니면 구조학 선생님이 하든지 어쨌든 빠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빠뜨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구조 정비에서는 확실하게 좀 점수를 따셔야 되고 자동차 이론과 실무 중에서도 이론 쪽에 아까 말한 약관, 즉
약관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그런 점수 자기 공부하는 거에 따라 점수가 나오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더 중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출제 경영 분석한 건데요. 아까 누가 그러던데 그 제3보험의 신체 손상라고 비교하면 구조학은 의학이론하고 좀 비슷하고 이 자동차 대물 실무 쪽은 이론과 실무는 제3보험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첫 시작은 이해가 더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이제 외워라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암기에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크게 뭐 우리 지금 교재 구성에 맞게 한번 뽑아봤는데 일반은 이제 뭐 이거 크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약관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관련 법규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온다. 7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약관하고 지급기준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급기준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두 문제 정도. 그러면 4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서 꼭 나눈다면 대물이 조금 더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 대물은 한 2.5문제 정도, 차량은 자기 차량 한 1.5문제 정도. 대물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약관하고 지급기준은 뭐 거의 비슷하지만 지급기준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사고조사 부분이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손상진단 및 보건수리라든지 보수소장 및 견적기법 쪽에서는 대략 한 문제 정도, 그래서 2문제 정도 나온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론 쪽에서는 한 5문제 정도, 그 다음에 실무 쪽에서 물론 지급기준은 실무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론과 실무를 같이 겸비했다 그러면 손상진단 보건수리 쪽하고 이 약간 정비 쪽, 구조학 쪽에 관계된 문제가 대략 2문제 정도, 이론과 실무 쪽에서 5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동차보험 대물하고 대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 먼저 말씀만 드리면 우리는 이제 대인은 자기체 사고하고 대인배상 물론 무보험자동차 상해도 있어요. 무상이라고 세 가지 담보가 있는데 비슷한 거 우리하고 비슷한 거는 대인배상과 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과 자기체 사고 내지 자동차 상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민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재물보험의 일종인 자기차량 손해와 아까 대인배상처럼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인 대물배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뭐 말씀드린 자배법은 그 자배법의 그 2천만 원 한도 그 금액 의무보험 한도 금액만 자배법 적용에 적용되어 있는 구절이고 저희는 자배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을 적용받습니다. 민법. 그러다 보니까 뭐 민법에 비슷한 법들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또 뭐 보험사기 특별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련 법령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법령에서 꼭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을 우선하게 적용하는 등 법률 적용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2년도까지 기출문제 출제 경향 뭐 말씀드리면 아까 뭐 군데군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로교통법 등 법 규정 관련 문제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민법에서는 주로 불법행위 쪽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뭐 이런 것들의 그것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대략 한 문제 정도 나왔고, 이제 약관 및 지급기준 관련된 문제가 이론과 실무에서는 제일 많죠. 한 4문제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문제 중에서 대물이 조금 더 중요하다. 대물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차량보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도장 등 정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대략 2문제 정도 나온다. 그래서 뭐 21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전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정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 다음으로
그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다 열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학습 전략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수업 바로 시작하면 이제 제가 보험계약법 강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험계약법을 1차 시험도 보시고 오신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물론 이제 실무를 하셨으니까 5년 이상 실무하시면 이제 1차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또 보험회사에서 실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도가 빠르시겠지만 보험계약법을 이제 왜 만약에 공부한 사람이 조금 더 낫다고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용어에 대한 거가 훨씬 더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뭐 군데군데 제가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제 2차 시험 저희는 2차 시험이잖아요. 2차 시험 그럼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신체는 4과목이다 보니까 4명의 선생님들이 다 한 번씩 얘기하니까 여러 번 들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2과목이니까 저하고 구작 선생님하고 2사람이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뭐 2사람이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한 분이 말씀 안 드리면 한 사람밖에 말씀 못 듣다 보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뭐 재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딱 10장 나와요. 10장. 10장이면 앞뒤에서 20페이지가 아니라 앞에만 이 눈금이 써있는 편지지 형태로 나옵니다. 10장 딱 나옵니다. 10장. 그럼 우리가 어쨌든 100점 만점이잖아요. 보통 한 문제에 뭐 20점짜리도 있고 15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그래서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쓰실 때 7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아는 문제부터 먼저 써라. 그냥 모르는 문제가 1번이야. 그 머릿속에 있고 있다 보면 시간 다 지나버립니다. 일단은 그 나중을 좀 미루고 내가 아는 거, 내가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쓰셔야 되는데 10점이면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페이지. 앞장만 쓰니까 뒷장은 안 쓰거든요. 그럼 15점이다. 그럼 한 장 반 쓰시면 돼요. 그럼 앞에 만약에 1번 문제를 내가 잘 모르겠다. 일단 마지막으로 써야 되겠다. 20점이다. 그럼 2장 건너뛰고 2번 문제를 3번째 장부터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시고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명도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 500명에 대해서 10페이지씩만 보면 5,000페이지입니다. 5,000페이지. 그럼 어쨌든 이론을 출제했던 선생님이나 실무를 출제했던 선생님이나 1차 시험은 주로 교수님들인데요. 손해상 이론, 보험법, 보험계약법 이런 주로 교수님들이 내는데 2차 시험은 보험회사 직원, 보험회사 다니는 부장급이 냅니다. 이분들 다 나이가 보통 한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뭐 많으면 50대 중반, 이러신 분들이잖아요. 뭐 저도 뭐 그런 시를 겪었지만 눈이 일단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짠 글씨가 잘 안 보여. 근데 글씨를 너무 조그맣게 촘촘하게 쓰면 진짜 내용을 잘 썼어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출제도 하지만 그분들이 채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한 문제 한 사람 거 채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500명 거 다 봐야 되는데. 빨리빨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글씨가 좀 크게 써야 되고 알아먹기 쉽게 써야지 조그맣게 쓰거나 너무 날필이거나 뭐 글씨를 못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글씨 좀 크게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붙여서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여기다 써야 되겠다. 잘 아실 거라 믿지만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하여튼 B급이 되어 있는데 쓰면은 여기서 뭐 척추뼈에 좀 띄고 한 요 정도 쓰고 건너뛰고 가서 한 칸 띄고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써야 좀 보기가 좀 편해서 보기가 편한데 처음부터까지 쭉 쓰면 빡빡 쓰면 엄청나게 많이 써서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지만 이걸 보지를 못해요. 질려가지고 잘 안 봅니다. 점수를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답안 작성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10점은 한 페이지 또 글씨는 좀 크게
아까 말했지만 2줄 정도 쓰고 한 칸 띄고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쓰셔야 딱 보는 사람이 볼 때부터 이 답안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문제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썼어요, 나머지 거. 일본 문제를 이제 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냥 100점을 내면 빵점이죠. 근데 제가 어쨌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짜내서 다만 뭐라도 쓰게 되면 노력이 가상에서 빵점은 절대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 그래서 모르는 문제라고 해서 100점을 내지 마라. 왜?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자 점수 나올 때는 보면 대부분 1점, 2점이 많이 떨어집니다. 1점 많이 떨어지고, 진짜 아까 말한 7문제라고 그랬는데, 7문제 한 문제에서 1점씩만 더 맞아도 7점이에요, 7점. 네, 7점이면, 합격자 근접 점수에서 보면은 대부분 그 언저리에 떨어지거든요. 40점 이하가 안 되고, 40점까지 이제 과락이 아니죠. 30점 딱 0.1점이라도 떨어지면 과락이죠. 넘어가서 두 과목 중에서 이제 평균 해서 보통 6점 이상이지만 6점 이상에 500명이 안 나올, 100명이 안 나올 거니까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커트라인 마지막에 꼴찌라도 합격을 하려면 100점은 절대 내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제 자동차 보험을 주로 패키지 보험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자동차 담보가 이쪽은 이제 인적 구성, 우리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물 쪽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본인, 자기, 이쪽은 타인. 이렇게 보면 이쪽은 뭐예요? 자기재산하고 자손이라고 하죠. 자손이나 자상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대인, 우리하고 이제 관계는 없죠. 시체 손사 영역이죠. 우리 쪽은 뭐예요? 본인이면서 물건인 경우는 자기 차량 손해, 자차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이면 뭐예요? 대물이죠. 뭐 다 알겠지만 대물이 뭐 큰 물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물건, 서드 파티 라이어빌리티에 대한 재물입니다. 제3자의 물건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쪽은 대인 쪽에서는 무상이라고 또 있어요. 무분정 상해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게 우리 보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이 자차를 재물보험이라고 얘기해요. 재물보험. 그 다음에 자손 여기는 이제 인보험,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쪽이고, 이 대인 대물은 배상책임보험이에요. 그래서 요 인보험 빼고 요 세 가지를 손해보험이라고 하죠. 손해보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물보험의 일종인 자기 차량 손해와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의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인 대물배상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크게 무상은 빼고 대인, 대물, 자손 내지는 뭐 자상, 자차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무상 빼고, 한번 여러분들 뭐 다 알다시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후미추돌했다. 그럼 이 차가 가해차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분석하면 후미추돌 사고의 사고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조사 부분. 거기서도 한 0.5문제 정도 나옵니다. 2년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혹시 역돌 사고인데 사고를 바꾸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보험이 들어있는데 얘는 보험이 안 들어있어. 그러면 서로 아는 사람이야. 서로 같이 놀러 가다가 사고 났어. 그러면 역돌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돌한 걸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사고를 위장할 수 있잖아요. 조작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것도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쪽 영역이 아니니까 일단 이건 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는 자차죠. 자기 차량, 가해 차량.
2차는 상대방 제3자의 물건, 대물. 예. 이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자선, 여기 타고 간 사람이나 탑승자는 대인. 뭐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 자차와 이 상대방 차인 대물을 공부하는 게 우리 앞으로도 30시간을 해야 될 수업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커리큘럼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기본 이론이 있어요. 다른 학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패스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번 올해부터 첫 차량 손사를 개시하게 됐지만 후발업체긴 하지만 학원 중에서 지금 손해사정사 강의하는 학원 중에서 아마 제일 클 거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빼고는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뭐 CFC, AFC, 뭐 이런 거 보시면 학원 들어오시면은 학원 중에서는 뭐 다른 여타 손해상사 강의하는 학원하고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커리큘럼이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같은데 내가 알기로 한 3개 뭐 이 정도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원은 공식적인 게 5개, 실전 모의고사까지 하면 6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 30시간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안심문제 풀이가 대략 한 10시간 정도 할 거예요. 주로 이거는 기출문제 위주로 할 겁니다. 알다시피 기출문제 그 답안을 어디서 구할지 몰라도 기출문제 해설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신체손사도 저희 이패스만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기출문제 해설 안 합니다. 물론 기출문제가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당장 오늘 할 기출문제 7문제는 내년도 시험은 적어도 안 나올 거예요. 바로. 하지만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건데 좀 이따 여기 밑에 나오잖아요. 5번째.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면 3, 4년 지나면 그쪽 유형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글씨가 좀 날필로 쓰다 보니까 좀 그래 됐습니다만은 원래 이거는 정규 과정에 안 들어있지만 실전 모의고사 합니다. 항상. 아까 말한 대로 6가지죠. 기본 이론은 그야말로 책자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학원에 보면 이제 신체는 그냥 안 보고 해요. 거의 책 안 보고 편수하면서 하는데 차량은 올해는 일단은 그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서 올해는 할 예정이에요. 근데 물론 뭐 내년부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안심문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되고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이론도 했고 안심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뭔지 대략 감이 잡잖아요. 그때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거를 좀 더 축약해서 핵심 이론 이거 진짜 중요하다. 요것들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하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5회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기본 이론을 압축한 핵심을 더 압축한 파이널 뭐 정 공부하는데 요거라도 하세요. 아니면 이게 제일 현재까지 중요합니다. 주로 약관 개정이 되고 하는 것들은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오잖아요. 올해는 이제 약관 개정되고 작년 10월에 금감원에서 발표된 거 하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또 그전년도 약관 개정돼 안 나온 것들은 올해는 꼭 다시 나올 수 있겠죠. 안 나왔으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지막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과정에는 없지만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이 4번째 할 때 첨삭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저희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그 답안을 보고 아 이거는 뭐가 빠졌다 떴다 뭐 이렇게 첨삭을 해서 점수와 함께 보내드리는 그런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 내가 뭔가 좀 맞구나 틀리구나 아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구나. 대신 이제 모의고사 온라인이라고 그래서 보고 쓰시면 안 돼요. 그때쯤 돼서는 여러분들의 내 실력도 가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뭐 보고 써도 되지만 남들이 안 본 것처럼 시험장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셔야 돼요. 자기 테스트로 해서. 그런 분들이 보면 전에 그 신체에서 보면 합격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뭐 척보고 베끼고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 돈 주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 실력 향상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중요한 것은 약관입니다. 약관. 약관이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대물이 더 중요해요. 자기 차량보다. 이제 줄여서 자차라고 얘기하죠. 또 자기 차량 손에 근데 이제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대물 쪽, 대인 자차 쪽, 그 다음에 특별약관이 있어요. 특약. 이제 특별약관들이 뭐 다른 자동차운전 특별약관, 뭐 가중인허 특별약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약관에 관련된 것이에요. 약관에 관련된 거, 약관.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급기준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관 지급기준에서 네 문제, 뭐 특별약관 포함해서 여기서 네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더 하면 이제 아까 말한 사고조사나 법령에서 한 문제 정도, 5문제. 나머지 이제 2문제는 아까 그 정비론 쪽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약관이 뭐 어떤 분은 뭐 닥치고 약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약관 본다 그러면 약관 자동차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있잖아요. 그냥 개인용 갖다 보시면 돼요. 약간 지나가시다가 보험 뭐 대리점 뭐 삼성화재 뭐 KB손해보험 이런 데 가서 들어가서 약관 달라면 줘요. 웬만하면. 아주 저기 하지 않느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 그 사이트 들어가서 공시실 가가지고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뭐 금융감독도 있고 아니면 뭐 각 손보사에 들어가서 자동차 뭐 약관 보시면 약관 거기서 출력해 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PC로 많이 보지만 그래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몰라요. 저희 나이는 이제 종이로 봐야 좀 이게 좀 편해요. 근데 뭐 젊으신 분들은 또 패드로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약관을 좀 보셔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좀 물론 다독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최소한 여기 연계해서 그날 수업을 보통 3시간 하잖아요. 3시간 수업을 하면 꼭 복습을 해라. 예습은 뭐 바라지 않습니다. 예습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뭐 하면 좋지. 근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내지는 직장생활 하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 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업한 거는 내가 꼭 복습을 한다. 그래서 한번 보고 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같으면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면 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도 있다면 질문 주시면 물론 뭐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릴 경우도 있어요. 늦게 봐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좀 뭐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바로 답변하기 좀 이렇게 수험자 관점에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어쨌든 나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때는 반드시 기본서랑 같이 봐라. 그 다음에 이제 메모하고 암기하라는 게 있어요. 메모 암기. 지금 기본서 할 때는 아직은 암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핵심 이론 정도 갈 때부터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군데군데도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들은 적어놨다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어떤 게 중요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뭐 60점이 아니라 한 50, 7, 8점 맞으면 되겠지만 하여튼 대략 60점 정도 맞으면 뭐 무조건 합격하는 거니까 우리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 머리가 어떻게 책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나름 암기해서 자기화 시켜서 컨트롤 V, 컨트롤 C 뭐 이런 거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숙독해서 그걸 자기의 문호로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할 때는 자기가 써봐야 된다. 이제 그래서 써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써보면 그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물론 강의하는 거 제일 많이 남고, 그 다음에 강의는 안 하더라도 써보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지 말고 눈으로 보면서 소리로 읽고 귀로 듣고 쓰고 4가지 감각을 다 하면 훨씬 좋죠. 그러니까 그중에 다 통을 못하면 최소한 내가 눈으로 보고 쓰고 아니면 내가 조용히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읽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공부 효과가 크죠.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 어차피 우리가 두 번째 안시문제 풀이할 때 기출문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보고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파악해서 아 이쪽을 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교재 구성은 이제 뭐 보시게 되면 1번 이론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그다지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규. 여기서 아까 말한 한 문 정도 나온다 그랬죠? 이거하고 뒤에 사고조사랑 뭐 연계해서 한 문 정도 보시면 되는데, 뭐 교통사고 발생 민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대법, 범죄예방기 특별법, 법은 자동차 대인 실무보다 훨씬 더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약관 일반이에요, 약관. 약관하고 직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 2문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물이 좀 더 중요하다. 대물이 한 뭐, 아까 말한 2.5 나온다 그러면 합쳐서 1.5 정도, 둘이 합쳐서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대물배상 지급기준, 자기차량 손해배상. 대물에서 하던 거면 차량에서는 좀 빼겠죠. 어차피. 이미 언급했으니까, 동일한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특별약관이 있고. 네. 일반 사항은 뭐 이제, 대인하고 공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도 대인하고 공통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고조사. 아까 이제 법규하고 비슷하게 한 문제 정도 넣으시면 되고. 이 손상진단과 보건수리하고 보수장 및 견적기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구작 쪽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죠. 여기서 대략 2문제 정도. 어쨌든 그때는 저도 제가 뭐 이렇게 저 정비사 자격증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강의는 제가 최대한 하겠지만 이제 구작 쪽에서도 어쨌든 이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은 어찌됐든 제가 하든지 구작 선생님이 하시든지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2023년도 차량 손해상사 시험에서 꼭 합격 영광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한번 선택했으면 집중하시면 됩니다. 선택만 하고 집중은 안 해버리면 안 되고 선택도 안 하고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럼 뭐 단순 무식하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선택도 하시고 집중도 하시면 충분히 소기 성과를 이루리라 믿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